안녕하세요. 원내통계학 이원호입니다. 오늘 이제 가설검증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통계학 기본 기초 이론, 기초 이론의 이제 가설검증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이후에는 통계의 분석 기법들을 다룹니다. 물론 여지껏 배운 것들이 전부 기반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하여튼 마지막 시간으로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집단이 있고요. 두 개 집단에서 비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율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다루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이 아니라 평균이 아니라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집단 비율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은 별로 아마 통계학 교재에 소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 간의 독감 감염률 간의 차이가 있는지, 서울과 경기도 두 개 서로 떨어진 지역의 중소기업 부도율 간의 차이가 있는지, A 지역과 B 지역 떨어진 지역이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A 지역과 B 지역의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모집단 1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료는 베르누이 분포하는 자료야. 이거냐 저거냐. 그래야 이제 비율을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비율은 베르누이 분포의 기초에서 비율이라는 개념이 얻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집단은 이제 Y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마찬가지로 베르놀리 분포하는 거고,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은 P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P2. 물론 모르는 값입니다. P1, P2 모르는 값이야. 분산은 베르누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P1 곱하기 1만에서 P1이 되고, 이쪽 집단은 P2 곱하기 1만에서 P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시면 어떡하나 저기 저 확률 및 확률과 확률 분포 부분에 베르놀리 기대값 다룰 때 베르누이 분포를 처음으로 다뤘었거든요. 확률 분포에 처음으로 베르누이 분포를 다뤘었는데 거기 가서 복습 한번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N1개의 표본을 넣었고 N1개, 이쪽 집단에서 모집단 2에서는 N2개의 표본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설은 P1과 P2는 같다. P1과 P2가 같으면 P1 빼기 P2는 0이고, 대립가설은 대립가설 H1은 P1, P2가 같지 않다. P1 마이너스 P2는 0이 아니다.가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 모집단에서 표본 비율이 얻어지는데 첫 번째 모집단에서 얻어진 표본 X들 가지고 X들을 N1개 전부 다 합해서 N1으로 나누면 그게 표본 비율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이기 때문에 표본이 이것도 진하게 표시해서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P1 hat. 마찬가지로 Y 두 번째 집단에서 얻어진 Y들로 표현된 표본으로부터 비율을 얻으려면 Y들을 다 더해서 그 더한 개수 N2로 나누면 비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P2 hat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의미상으로 뭐라고요? 의미상으로 X바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이건 Y바. 그렇게 비율은 베르누이 분포하는 변수들의 평균과 같다. 그 이야기는 두세 번 여지껏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증 통계량은 P1 hat 빼기 P2 hat이야. 뮤1과 뮤2가 같으냐를 가설 검증할 때 이거를 슬쩍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라고 하고 검증 통계량을 X바 마이너스 Y바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뭐야? P1 hat 빼기 P2 hat은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어. 근거는 왜? 중심극한 정리. 여기서 X바 마이너스 Y바 이거 정규분포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취급한다고 그랬어. 그거와 마찬가지고 P1 hat 마이너스 P2에서는 정규분포로 분석시킬 수 있고 그의 평균은 P1 마이너스 P2.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1 제곱이 조금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대로 P1 곱하기 1 마이너스 P1. 시그마 2 제곱은 P2 곱하기 1 마이너스 P2. N2분의 시그마 2 제곱. 이거 반드시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더하기입니다. 빼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분포를 하는데 P1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정규 분포하는 것이므로 표준화시킬 수 있어. 표준화는 뭐라고요? 대상, 뭐를 표준화시키는 거야? P1 햇 마이너스 P2 햇을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빼고 이것의 표준편차. 여기서는 이제 이걸 통계량이라고 해요. 표본에서 얻어진 것으로부터 나와진 결과이므로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분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면 G가 되고 뭐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나이스한 정규분포로 모양을 갖게 된다. G는 여기까지 뭐 똑같습니다. 전에 다뤘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표준 오차 루트 씌운 거 P1 햇 마이너스 P2 햇의 표준 오차 이거에 이제 추정량을 구해야 돼. 예? 예. 평균을 다뤘을 때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거 추정량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가설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표본 X들하고 Y들을 합해서 통합 표본 비율을 얻게 된다. 우리 뭐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을 때 이거라면 시그마 1 제곱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P1과 P2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비무가설에. 그러면 이 P라고 쓸 수 있는 거 하점자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X들하고 Y들을 통합해서 풀드 분산이라는 걸 얻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드 레이시오, 표본 비율을 얻게 된다. 그게 이제 P 햇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P에서는 X들하고 Y들을 전부 다 합해서 N1 더하기 N2로 나눈 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 리마인더 해가지고 가설 검정은 H0가 첨이되는 전자에서 진행된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지요. 이해하시면 되지. 이 전개 과정이나 뭐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의를 쭉 해온 것을 이해하시면 뭡니까? 통계학 기초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예? 조금 더 깊이 배울 분들한테 저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할 때 이거를 썼었어요. 1-알파. 예. 신뢰 구간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뢰 구간을 배웠기 때문에 신뢰 수준 1-알파 가지고 전개하는 것을 배웠었거든요. 물론 그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기 가설 검증에서는 H0가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H0의 신뢰 구간을 한번 H0의 채택이라고 해가지고 알파가 이제 H0를 기각하니까 1-알파는 H0를 채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바뀌냐? 가운데만 바뀌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뭐가 전제가 P1과 P2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바뀌었고 이 전제가 여기에 이제 대입된다고 그럴까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그 다음 스텝은 이거 귀찮으니까 귀찮아도 써야 되겠네요. P1 햇 빼기 P2 햇 빼기 요건 0. 그렇죠? 같으니까. 그리고 같으니까 루트 N1분의 P 1-B 더하기 N2분의 P 1-P 이렇게 된다는 거죠. G분의 알파. 예.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설 검정에서는 뭐라고요?
요 부분을 이제 가운데 쪽에다가 몰아놓고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G2분의 알파 루트 이젠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크다 P1 햇 마이너스 P2 햇 플러스 G2분의 알파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채택역이야. 그러니까 기각역은 이게 아닌 범위가 된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아마 기각역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설명했던 P1 햇 마이너스 P2에서 표준 오차 이거를 추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정해서 사용한다. 됐죠? 예. 그래서 G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아까 뭐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그 식 가지고 이제 이것 기무가설 H0에 대한 기각역은 P1 햇 마이너스 P2 햇이 이 소문자입니다. G2분의 알파 루트 P 햇 1 마이너스 P 햇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그리고 반대로 반대쪽은 또는이죠. 또는 P1 마이너스 P2 햇이 G2분의 알파 루트 P 햇 1 마이너스 P 햇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그런 범위에 이 값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얻어진 표본 비율의 값이 이런 범위에 놓이게 될 때 H0를 기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어느 회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A 지역과 B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 지역과 B 지역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A 지역과 B 지역을.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에 각각 표본 크기를 80명씩 조사를 했어요. 편의상 그냥 같은 수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조사한 결과 A 지역에는 56명이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 B 지역에서는 44명이 이 제품 회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A 지역이 많죠. 그러면 A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B 지역의 시장 점유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싶은 거야. 예? 본서에서는 저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H1이 뭡니까? A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B 지역의 시장 점유율보다 크다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A-PB는 0보다 크다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귀무가설은 이제 그 반대의 경우고요. 반대의 경우인데 여기에 뭐 초보자들일 경우에는 작다라는 부호를 안 쓰고 그냥 갖다만 써도 무방하다. 넘어갈 수 있다. 이론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작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수직선의 전 구간을 커버해야 돼요. H0와 H1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작다가 들어가는 건데 작다를 넣게 되면 조금 복잡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퀄만 쓰는 경우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A와 B 지역의 표본 비율은 A 지역의 표본 비율은 80분의 56, 70%고 B 지역의 표본 비율은 80분의 44, 5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 지역의 B 지역 표본을 합했을 경우 P 햇 통합 비율, 통합 표본 비율은 80 더하고 56, 44 더해서 160분의 100, 0.66, 62.5%가 나와서 이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1 마이너스 P 햇 0.375, 80분의 1 더하기 80분의 1, 여기에는 저기 0.7 빼기 0.55, 그리고 P1과 P2가 같으니까 H0가 참일 때 같으니까 여긴 0이 들어간 거고 계산하면 1.96입니다. 뭐 이거 무슨 대강 1.96이 나왔습니다. 1.96이라는 값은요. 어찌 보면 중요한 겁니다. 통계학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값이 1.96이라는 값이에요. 오른쪽 꼬리 부분 면적이 0.0251 때, 2.5%일 때 Z값이 1.96입니다. 그래서 P 밸류는 0.25입니다. 0.25. 뭐야?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그냥 P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P가 0.025 수준에서 H0를 기각한다. H0를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A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B 지역의 시장 점유율보다 이 내용보다 높다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라고 그랬어요. 혹은 뭐 유의적이다라고도 표현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분산 간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 이거 그냥 설명 안 하고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이제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F분포라는 분포를 소개를 해야 돼요. 분산 분석에서 소개되는 이론적 분포입니다. F분포라는 건요. 우리가 통계학에 어려운 통계학이 아니고 기본적인 뭐 인문이라고 그럴까요? 기초 통계학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기껏 배우는 게 F분포까지입니다. 뭐 배웠습니까? 정규분포 배웠습니다. 카이스퀘어라는 분포 배웠고, T분포를 배웠죠. 그리고 F분포.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배운 게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분포에서 새끼친 게 이항분포. 그 정도 분포지, 아니 뭐 균등분포나 이런 것도 쉬운 분포니까요. 이제 다룰 수 있지만,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어떤 분포, 그러면 카이스퀘어 분포, 또 T분포,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는 F분포입니다. F분포가 가장 이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분산 분석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 소개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두 집단 분산 간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 문제는 거기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뭐 두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설 검정하는데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이 있고 여기에 뭐 뮤1이 있고 뮤2가 있고 시그마1 제곱이 있고 시그마2 제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경우 다를 경우 이거를 알아야 이 가설 검정 문제를 쪽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나온 결과를 보기만 하자. 어떤 건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그냥 건너뛸 겁니다. 즉,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 다르다를 가설 검정하는 문제. 그거를 이제 등분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equal variance, 등분산, 가설 검정의 문제. 바틀렛 테스트라는 바틀렛 검정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P밸류만 보자는 거예요. P밸류. 예? 0.656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P밸류가 큰 거죠. P밸류가 크다. 뭡니까?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즉 등분산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바틀렛 테스트를 가지고요.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뭐 좀 유감스럽지만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바틀렛 테스트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설 검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하고 이제 가설 검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앞으로 배우게 될 통계 분석 기법들, 통계 분석 기법들의 가설 검정은 필수적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뭐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설 검정의 이 기본 이론, 기본적 개념 제가 강조했죠. 뭐 강조했습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 H0의 뭐 규모가설, 대립가설은 물론이고 H0의 기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U의 확률, 즉 P밸류라는 거는 유의 수준을 이해해야 P밸류를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세 가지. 그래서 왜 그게 P밸류가 적으면 H0를 기각한다는 것인가? 그거 이해하셨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 강의에서 다뤘던 것들은 좀 세부적이고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이제 짚어본 거고, P밸류는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배우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할 겁니다. P밸류 사용법에 대한 요령만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의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